데이터 스트럭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인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같은 그런 데이터 구조에서 우리가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바이너리 서치나 링크드 리스트 같은 또 구조체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들의 구조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서치해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get,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insert, 그리고 그 구조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것을 구조체에서 없애는 delete,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스를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이런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이런 데이터 오퍼레이션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걸리는 어떤 이 동작들에 걸리는 시간이 최악의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을 때 n, 복잡도가 n의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했었죠. 즉 예를 들어 n이라는 것이 그 구조체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숫자인데 데이터가 숫자가 1000배가 많아지면 이것에 걸리는 시간이나 또는 복잡도도 똑같이 비례해서 1000배로 커진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빅 O의 n이라고 읽었고요.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는 이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는 지금 이렇게 이런 딕션스 오퍼레이션스를 할 때 빅 O의 n, 그렇죠? n 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이 걸리는 시간이나 복잡도가 늘어나지만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우리가 그 이후에 배웠을 때는 바이너리 서치 추리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계층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이런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빅 O의 log to n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즉 만약에 n이 이게 데이터 수가 1000배로 늘어난다면 log 2의 1000은 대략적으로 10이죠. 약 10배 정도만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이런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런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는 그 데이터 숫자가 1000배가 많아지면 복잡도도 똑같이 1000배가 증가하지만 바이너리 서치 추리는 10배 정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살 수 있고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쓰는 장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가 한번 이것을 수학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x축을 n이라고 보고요. 즉 n이 데이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빅 O의 복잡도에 이걸로 표시한다면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것은 직선이 되겠죠.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여기 1000배가 증가하면 똑같이 1000배가 증가하는, 대신에 여기 그 바이너리 서치 추리는, 그래서 이게 링크드 리스트고요. 바이너리 서치 추리는 로그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입니다. 그래서 복잡도를 보시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개 간의 복잡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가 로그2로 굉장히 이 효과적으로 그 복잡도를 링크드 리스트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복잡도는 n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즉 이 log2n이라는 함수는 아시다시피 이것이 단조 증가 함수죠. monotonically increasing 함수라고 하는데 절대 이 log 함수는 n이 커지면서 밑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증가를 하고 있죠. 대신 증가하는 증가하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긴 하지만은 어쨌든지 항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monotonically increasing이라고 하죠. 그렇죠? 단조 증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조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이 로그 함수가 항상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어쨌든 증가는 하죠. 그래서 n이 만약에 100만 정도 되거나 뭐 10억 개 정도 되거나 엄청나게 커지면 이 log 2n도 여전히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복잡도가 n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 바로 해싱이라는 것인데, 이 해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 앞에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이런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를 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빅 O의 1입니다. 빅 O의 1이라는 뜻은 뭐냐면 n의 함수가 아니죠. 즉 n이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작거나 아무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fixed amount of time,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n에 상관없이. 그렇죠? n에 상관이 regardless of n이 상관이 전혀 없이 빅 O의 1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이 아무리 증가해도 요 빅 O의 1은 항상 일정하죠. 이렇게 항상 일정. 아무리 n이 커져도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해싱의 장점이 되겠는데, 즉 이것은 n이 굉장히 클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로그 2n도 여전히 엄청나게 n이 크면 커지기 때문에 요 빅 O의 1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큰 n이 있을 때 아주 큰 성능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해싱 이 방식에 사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이죠. 해시 테이블.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해시 펑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싱이라는 건 이 두 개로 구성됩니다. 해시 테이블과 해시 펑션. 자, 그럼 해시 테이블은 뭐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1차원 배열, 단순하게 값들을 그냥 이렇게 쭈르륵 메모리에 넣어 놓은 그런 단순한 배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테이블이라고 하고 0에서 b-1, 즉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는 b겠죠. b가 지금 이 예제에서는 b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 테이블을 일단 예로 하나 만들고요. 요 각각의 메모리 하나씩 요게 이제 데이터를 담는 건데, 즉 데이터를 b개만큼 담는 것이죠.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에 이 어레이, 지금 만든 우리 해시 테이블 이 어레이에 한 개 한 개 포지션을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버킷이라는 요 한 개, b개의 버킷이 있는 거죠. 이 버킷이라는 한 개 한 개는 뭘 담느냐 하면, 버킷 한 개는 한 개의 딕셔너리 페어를 담는다라고 써 있죠. 딕셔너리 페어가 뭔가요? 이 딕셔너리 페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 배웠었는데 무엇이었나요? 키 값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값, 그 데이터의 값을 가지는 요것을 우리가 딕셔너리 페어라고 했죠. 그래서 버킷 한 개는 요걸 담는다는 뜻입니다. 즉 데이터 한 개를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b개만큼 담을 수 있게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b라는 사이즈로 만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해시 펑션이라고 그랬는데, 해시 펑션도 그냥 수학적인 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라고 그냥 쓰고요. 요렇게 fk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펑션이, 해시 펑션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키 값을 그 테이블 내에 있는 요 버킷의 인덱스 하고 매핑 시키는 일을 합니다. 즉 어떤 키 값이 하나 들어오면 키 값을 인덱스, 그 테이블에 어디로 가는지 테이블의 인덱스
해시 테이블 내에 인덱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키고 아웃풋이 인덱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펑션은 간단합니다. 수학적인 펑션인데 키 값을 받아서 인풋으로 받아서 안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아웃풋으로 해시 테이블 내에 몇 번째 버킷에 들어가는지 그 인덱스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바로 해시 펑션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딕셔너리 페어가, 즉 데이터가 5개, 이렇게 22A, 33C 이렇게 5개가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시 테이블은 이렇게 이름을 테이블하고 0에서 7까지, 즉 버킷은 8개가 있죠. B는 8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시 펑션은 또 예를 들어서 키 나누기 11이라고 썼는데 조금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써본다면 fk는 이렇게 해시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k는 키 값이고요. 이거를 키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11로 나눈 다음에 그것 나눈 이후에 요거 플로어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가우스 펑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우스 펑션은 뭐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렇게 가우스 펑션이든지 플로어 펑션이든지 이것의 동작은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4.1이다 4.1이다 이러면 4가 나오고요. 4.9다 그러면 이것도 4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5.0이면 5가 되죠. 즉 우리 내림 함수입니다. 내림. 그렇죠? 플로어 펑션이라는 것은 또는 가우스 펑션은 내림. 그래서 키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11로 나눈 이후에 내림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이 뭐라 그랬죠? 해시 펑션의 아웃풋은 인덱스입니다. 이 테이블 안에 어디에 위치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인덱스, 그것을 아웃풋으로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해시 펑션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 키 값이 22죠. 그래서 22를 여기 해시 펑션 안에 넣습니다. 그럼 22 나누기 11 21 디바이 바이 11로 되기 때문에 답은, 그리고 플로어 펑션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웃풋이, 해시 펑션의 아웃풋이 2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키값이 33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3을 11로 나눈 다음에 플로어 펑션을 취하게 되면 이것은 3이 나옵니다. 세 번째 3은 키값이 3이고 3을 11로 나눈 다음에 플로어 하면 0이 나오고요. 73을 하면 6이 나오고 85를 하면 7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개의 데이터에 있는 키값들을, 5개의 키값들을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구합니다. 각각의. 그러면 2, 3, 0, 6, 7 이렇게 인덱스 값이 5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인덱스를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해시 테이블 최초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 테이블 0에서 7까지는 초기화로 되어 있겠죠.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든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어 있는 테이블에 요 각각의 데이터를, 요 각각의 요 딕셔너리 페어의 데이터를 그거에 맞는 요 인덱스 값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즉, 요 22e는 인덱스가 해시 펑션을 통해서 구한 인덱스가 2이기 때문에 요 22e는 2에 들어가는 거죠. 2에. 요 2. 그 다음에 33c 요건 어디 들어가나요? 인덱스가 3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3에 들어갑니다. 여기. 마찬가지 3d는 0에 들어가고요. 여기. 그 다음에 73e는 해시 펑션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6에 들어가고 85f는 7에 들어가고.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5개 값이 우리 해시 테이블에 요렇게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시 테이블이 있었고 우리가 요 데이터 5개를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알아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데이터를 해싱 형태로 그 해시 테이블 안에 저장을 해 놓은 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나서 뭘 할까요? 궁극적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싱 테이블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은 다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저장을 한 이후에 나중에 필요할 때 해야 될 동작은 뭐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한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특정 원하는 값을 get 해서 읽어내든지 새로운 값을 추가하든지 또는 새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내고 지우든지 이런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지금 5개 데이터가 해시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이런 경우에 get 이라는 이런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하려는 게 나중에 이렇게 테이블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데이터들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get 하고 73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73번 키를 가지는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 있는 value를 읽는 그런 함수인데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73번 이 키를 가지는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바이너리 서치 추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뭐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동작들을 했죠. 그래서 복잡도가 로그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73이라는 키값을 이렇게 찾고자 할 때 이 해싱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키값을 어떻게 할까요? 이 키값을 또 해시 펑션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시 펑션에 넣어서 그 아웃풋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73이니까 73을 해시 펑션 똑같은 해시 펑션 요 k를 11로 나눈 다음에 플로우 펑션을 취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73을 키값에 넣게 되면 해시 펑션의 아웃풋은 6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키값 이것을 해시 펑션에 그냥 넣어서 아웃풋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 아웃풋이 뭐가 나오냐면 6이 나오는데 6이라는 게 바로 이 73이 들어있는 곳이죠. 인덱스 여기 그 해시 테이블 내에 있는 어디 이 73이라는 그 데이터가 키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위치하는 인덱스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즉 이 해시 테이블을 하나씩 이렇게 서치하면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또는 뭐 비교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해시 펑션을 통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를 넣어 놓을 때도 이 해시 펑션을 통해서 인덱스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도 똑같은 찾고자 하는 그 인덱스를 해시 펑션을 돌리면 여전히 그거의 위치가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해시 펑션을 통해서 인덱스를 구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똑같은 값은 해시 펑션을 돌리면 똑같이 그 인덱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테이블 내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를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빅O의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검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데이터가 5개 있죠. 그리고 해시 테이블이 8자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5개 있는 게 아니고 100만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 해시 테이블 사이즈도 한 150만짜리 엄청나게 큰 해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즈가 150만 되는 큰 해시 테이블 안에 100만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키값을 해시 테이블만 돌리면 150만 개나 되는 그 테이블 내에 어느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검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 숫자가 5개가 됐든 데이터가 100만 개가 됐든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 키값을 검색하는 것은 해시 테이블만 돌리면 어차피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비고의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이터 숫자에 상관이 없죠. 데이터가 많든 적든 걸리는 시간은 뭐 어느 시간만큼 걸리나요? 해시 펑션을 계산하는 시간만큼만 걸립니다. 해시 펑션을 이게 수학적인 펑션이기 때문에 계산해야죠. 이 계산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해시 펑션을 계산하는 단지 그 시간만 걸리게 되고 데이터 숫자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데이터가 많을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원리는 해싱의 원리는 이렇고요. 자, 근데 이 해싱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이런 큰 장점이 있지만 이 해싱 기법도 나름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시 테이블을 써서 하는 방식인 해싱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들의 해결 방식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시 테이블이 우리가 해시 테이블과 해시 펑션이 있는데 이 해싱을 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슈들. 자, 첫 번째 이슈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아까 방금 앞에서 본 그 똑같은 예제입니다. 해시 테이블이 8자리고 데이터가 5개가 각각이 들어있죠. 이렇게 해싱 펑션. 아까 해싱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것이 해싱 펑션이었죠. 그래서 요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인덱스를 알아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딱딱딱 5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딕셔너리 페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딕셔너리 페어가 바로 26, 키값은 26이고 value 값은 G, 요런 딕셔너리 페어가 새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새로 생긴 이 딕셔너리 페어 26G가 도대체 이 해시 테이블 안에 들어가야 될 자기 자리, 즉 홈 버킷이라고 하는데요. 홈 버킷. 얘의 그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아내냐면 아까 우리가 매번 했던 데와 똑같이 요 키값 26을 여기 펑션, 해시 펑션 안에 넣어서 알아내겠죠. 자, 그럼 26을 여기다 넣어보면 26에 11로 나누고 플로어를 취하면 이게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새로 들어온 26G라는 값은 인덱스 2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인덱스 2번에 넣으려고 딱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이미 2번 인덱스에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미. 자, 이러면 우리가 여기 요 한 개 버킷은 한 개의 딕셔너리 페어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데이터만. 그래서 이미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또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22A와 26G 요 두 개는 같은 홈 버킷을 가지게 되죠. 둘 다 2번으로 가려는 홈 버킷이 같은 요런 그 두 개를 우리가 시너님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개, 22하고 26은 동의어다. 왜냐하면 홈 버킷이 같기 때문에 해시 펑션을 쓰는 상황에서 시노님이 되겠죠. 자, 이러면 22A라는 게 들어 있었는데 26G라는 새로운 값이 시너님이 한 개의 시너님이 나와가지고 여기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바로 우리가 컬리전이라고 합니다. 컬리전. 충돌이 난다는 뜻이죠. 22가 들어 있는데 26이 또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는 거죠. 자, 이게 해시 테이블, 우리가 이 해싱을 쓰는 데 있어서 해시 테이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컬리전 첫 번째 이슈.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뒤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를 또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오버플로우인데요. 두 번째 이슈. 이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가 지금 이 경우는 8인데 뭐 100만이 될 수도 있고 해시 테이블 사이즈가 뭐 일정하게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해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 테이블이 다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하면 이 해시 테이블이 가득 차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또 들어오면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테이블이 넘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오버플로우입니다. 즉, 이런 페어, 홈버킷에 새로운 페어를 넣을 수가 없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부족한, 보통 이런 경우가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그죠? 예, 아까 여기 콜리전, 아까 얘기했고요. 홈버킷이 그 두 개나 뭐 그 이상의 페어가 같은 홈버킷을 가져가지고 그런 것이 컬리전이라고 했고, 또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에 스페이스가 더 이상 없다. 이런 것은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죠. 즉,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천상 테이블이 더 커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테이블이 커지려면, 예를 들어 테이블이 0에서 지금 7까지, 지금 이 경우는 8 사이즈인데, 예를 들어 테이블이 8, 9 이렇게 두 개가 더 늘어나게 테이블을 만든다면, 만약에 스페이스를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스페이스를 더 면적을 넓혀서 테이블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오버플로우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시 테이블을 다시 사이즈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리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테이블만 크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테이블을 크게 하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해시 펑션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시 테이블하고 해시 펑션은 항상 같이 다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해시 테이블이 0에서 7까지 이렇게 8개의 칸을 가지는 8개의 버킷을 가지는 해시 테이블이 있었다면, 해시 펑션이, 우리가 쓰는 해시 펑션이 바로 그 해시 테이블의 요 한 개 한 개 버킷들을 다 가리키도록, 그러니까 0부터 7까지 가리키도록 해시 펑션이 설계가 됐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해시 이렇게 0부터 7까지 해서 8개의 사이즈의 이 8이라는 사이즈의 해시 테이블인데, 만약에 해시 펑션 자체가 잘못 설계가 돼서 해시 펑션을 돌려서 아웃풋이 0에서 5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해시 펑션을 돌려서 우리가 나오는 아웃풋이 바로 요 인덱스인데, 그게 0에서 5까지밖에 안 나오면 여기서부터 5까지는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겠지만 6번하고 7번은 데이터 넣을 수가 없겠죠. 인덱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 이 해시 테이블 전체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시 펑션이 해시 펑션을 만들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8, 9까지 이렇게 늘어나면 또 당연히 8번하고 9번을 가리킬 수 있도록 요 인덱스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시 펑션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리해싱을 할 때는 해시 펑션과 테이블이 같이 변하게 되죠.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더 큰 이슈는 바로 이 콜리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페어, 그 딕셔너리 페어가 왔는데 이게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충돌이 나는 이런 경우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해시 테이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 해시 테이블의 이슈는 말씀드렸듯이 해시 펑션, 이 해시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해시 펑션의 선택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시 펑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요 뒤에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에서 오버플로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핸들링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해시 테이블의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시 펑션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해시 펑션은 바로 아까 앞에서 정의를 했듯이 키 값을 그 버킷의 인덱스로, 어느 버킷이 되는 몇 번째 버킷인지 인덱스로 매핑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해시 펑션이죠. 근데 이 해시 펑션이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나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때나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찾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찾거나 뭐 모든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지우고 찾고 할 때마다 해시 펑션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해시 펑션은 당연히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죠? 계산이 아주 간단한 그런 함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이 복잡하면 매번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굉장히 이 해시 펑션을 많이 돌리게 되는데 간단한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야 빨리빨리 돌고 빨리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시 펑션을 만들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시 펑션이 바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 조건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해시 펑션이라는 게 컬리전, 아까 충돌이 뭔지 얘기했는데요. 이 충돌의 숫자를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충돌의 숫자를 최소화하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 충돌의 숫자를 최소화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해시 펑션, 우리가 fk라고 한다면 이 fk의 이 펑션의 아웃풋이 이 아웃풋이 인덱스죠. 이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범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시 테이블이 사이즈가 있잖아요. 해시 테이블, 여기 해시 테이블인데 0에서 b-1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는 b입니다. 그러면 fk 이 함수가 가져야 될 조건은 뭐냐면 0에서 b-1, 0에서 1, 2, 이 모든 b-1까지 여기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가능하면 이퀄하게 이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되는 뜻입니다. 0도 요만큼 나오고 1도 똑같은 나오고 2도 똑같은 확률로 3도 그렇고 모든 이 값들이 다 같은 확률로 나오도록 같은 숫자만큼 나오도록 횟수가 같은 횟수만큼 나오도록 이렇게 유니폼하게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FK다. FK 이 해시 펑션이 가져야 될 성질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유니폼하지 않고 넌 유니폼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넌 유니폼하게 됐다. 넌 유니폼. 이 넌 유니폼하게 됐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0 아웃풋이 어차피 0, 1, 2, 3, 4 이렇게 해서 b-1로 나오겠죠? 해시 펑션의 아웃풋은. 근데 이게 넌 유니폼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0은 뭐 어쩌다 한번 나오고 1이 엄청 자주 나오고요. 2도 어쩌다 나오고 b도 뭐 적절히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죠? 특정된 것들이 뭐 많이 나오는 이게 이제 넌 유니폼인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이 fk에 이 키 값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아웃풋이 요런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해시 테이블 내에 인덱스인데 버킷 번호인데 만약에 이렇게 넌 유니폼하게 나와가지고 1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웃풋이 골고루 이렇게 유니폼하게 골고루 안 나오고 특정된 숫자 1만 뭐 엄청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키 값이 들어가면서 이 아웃풋이 1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이 자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이라는 데서 1로 가려는 애가 많겠죠. 가려는 데이터 값이 많겠죠. 1이 자주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1이라는 데서. 그죠? 1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여기 1로 가려는 데이터가 많은 거죠. 충돌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넌 유니폼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면 여기 이렇게 빈도가 많은 여기서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성질이 뭐냐고 그랬냐면 해시 펑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가능하면 충돌이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해시 펑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넌 유니폼하게 하게 되면 어디선간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니폼하게 해야 가능하면 이 모든 그 숫자들이 이 충돌이 적절하게 낮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넌 유니폼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특정된 숫자는 충돌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런 성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충돌은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시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 해시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해시 펑션은 그 어떤 펑션도 될 수 있죠. 그 디지털 그 arbitrary 사이즈의 어떤 디지털 데이터도 다른 어떤 그 픽스 사이즈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어떤 함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해시 펑션의 아웃풋, 해시 펑션으로부터 리턴되는 값은 우리가 해시 밸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해시 코드, 해시 썸 또는 뭐 해시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용어 그냥 용어고요.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해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해시 펑션 또는 해싱 또는 해시 테이블 이런 것이 흔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 이런 데서 rapid data lookup 즉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는 빠르게 룩업해서 찾는 이런 것에 아주 자주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데이터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복잡도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지 일정한 시간이 항상 걸리기 때문에 한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데이터가 특히나 클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뭐 DNA 시퀀스 이거의 특징은 뭔가요? 엄청난 데이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이게 암호학이라는 뜻인데 뭐 이런 곳에서 해시 펑션을 뭐 상당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시 펑션을 할 때는 항상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도록 이렇게 유니폼 해시 펑션을 항상 해시 펑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시 펑션을 만들 때 설계할 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가 B인데 지금 이건 8이지만 B라고 해본다면 만약에 유니폼하게 모든 것들이 각각이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그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해시 펑션을 만들었다면 요 각각의 버킷 한 개, 요 각각의 버킷이 B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전체 확률이 1이고 요 숫자가 B개니까 각각은 B분의 1 확률을 가지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아까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가 0이고 1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B분의 B-1까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여기가 B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유니폼 해야 되니까 여기 여기까지 1이 돼야 되겠죠. 확률이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래서 B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 항상 이렇게 그 충돌이 날 확률을 항상 미니마이즈 하게 되고 우리가 흔하게 이 해시 펑션으로 유니폼한 성질을 만족하는 흔하게 쓰는 그 수학적인 함수가 아주 심플하면서 흔히 쓰는 것이 바로 이 모듈로 함수입니다. 모듈로. 여기 지금 해시 키 이게 키고요. 이게 바로 모듈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건데 모듈로 그리고 디바이저로 나누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 키 값이 23이다. 모듈로 5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죠? 23을 5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나누고 나면은 나머지가 남는데 그 나머지 값이 3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모듈로 오퍼레이션입니다. 몫은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만 취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모듈로 함수인데 그래서 5 모듈로 5 우리가 이걸 또 모드라고 쓰기도 하고요. 23 모드 5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는 뭐 모드 23 5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이 모듈로 5를 취하면 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은 항상 0, 1, 2, 3, 4
5는 뭐 나올 수 없죠. 왜냐면 5는 5로 나누면 0 되니까 다시 0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0보다 이 모듈로 취하는 이 값보다 항상 작은 이 0을 포함하는 정수가 나오게 되죠.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충돌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시 펑션을 우리가 h라고 보고요. hk는 k 모드 5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는 키 값이 되고 모드 m을 취했는데 모드 m을 취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해시 테이블 사이즈가 m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드 m을 취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해시 테이블 그 모든 버킷을 골고루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 사이즈를 여기다가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함수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시 테이블 사이즈를 즉 m을 101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키가 바로 캐릭터 4개짜리 즉 32비트짜리죠. 요 32비트의 바이너리를 키 값으로 한번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30비트가 그냥 30비트가 아니고 요게 알파벳 26개 A부터 Z까지 알파벳 26개 캐릭터 4개를 그래서 요 각각의 4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알파벳으로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만 숫자는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게 A다 그럼 A를 아스키 값으로 바꾸면 그 16진수로 61이 되는데 이렇게 바꾸고 B도 6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궁극적으로는 각각이 8비트로 바뀌어서 4개를 붙이면 32비트 그래서 이렇게 키를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한 개가 알파벳이기 때문에 알파벳이 우리가 26개가 있죠. 근데 요게 4개가 있기 때문에 키 4개를 가지고 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개가 26개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게 4개 있기 때문에 26의 4승만큼의 서로 다른 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50만 개 정도 서로 다른 키값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키값이 50만 개가 가능한데 테이블 사이즈는 우리가 101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개 요 키값 아니 버킷 한 개당 한 5만 개 정도의 키가 대충 매핑되는 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키값이 굉장히 많은데 버킷을 너무 작게 잡은 거죠. 그래서 컬리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버킷 한 개당 대충 보면 5만 개씩 매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 ABCD로 보면 아까 여기 봤듯이 A가 ASCII로 바꿨을 때 헥스 61, B는 62, C는 63, D는 6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16진수가 아니라 10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모드 함수를 취하면 궁극적으로 인덱스 값이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ABCD라는 키 값은 11번째 들어가겠죠. 똑같이 DCBA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해시 이 펑션을 취하게 되면 57번째 들어가고요. 인덱스가 ABBC도 마찬가지 이렇게 큰 수가 나오고 서로 다른 키 값이지만 57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충돌이 굉장히 자주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충돌이 나지 않게 하려면 요 테이블을 키값 요 키값이 지금 50만 개 정도 되는데 50만 개만큼 테이블을 하면은 충돌이 안 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능한 키값만큼 테이블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또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모든 키값이 항상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키값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50만 개가 다 있다는 게 아니죠. 이 중에 일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 사이즈는 가능하면 뭐 적절하게 좀 작게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작게 잡으면 충돌이 또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충돌이 어찌됐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충돌이 그러면 났을 때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했는데 충돌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충돌이 났을 때 충돌을 해결하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체이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체이닝. 두 번째는 오픈 어드레싱이라 그래서 번지를 바꾸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체이닝이라는 방식은 우리가 테이블 사이즈가, 우리 해시 테이블 사이즈가 이 데이터 또는 키 값보다 굉장히 작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테이블은 요만한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테이블은 조그만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게 많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충돌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테이블이 우리가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보다 좀 데이터하고 비슷하거나 데이터보다 좀 큰 경우입니다. 즉 M이 상당히 좀 큰 경우, 테이블을 좀 크게 잡아놔서 이 테이블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데이터들이 아무리 들어있어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바꾸는 이 방법은 이럴 때 좀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리니어 프로비잉이라고 해서 주소를, 어차피 이건 주소를 변경시키면서 저장하는 방식인데, 주소를 하나씩 리니어하게 증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쿼드레틱으로 이 쿼드레틱 프로비잉이라고 주소를 제곱으로 증가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의 기본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이닝 방식인데요. 한번 오른쪽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테이블이 해시 테이블이 사이즈가 17인 해시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시 펑션도 키 값을 17로 모듈러를 취하는, 왜냐하면 해시 테이블이 사이즈가 17이기 때문에 17로 모듈러를 취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키 값이 요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죠? 6, 12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6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키 값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6의 모듈러를 17을 취하면 여전히 6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 자리고요. 6이 요 자리고, 그래서 6이 여기 들어가죠. 12, 그 다음은 12 계산하니까 또 요 자리고, 0을 계산하면 요 자리고요. 그 다음에 0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34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34라는 값을 가지고 요 키 값에 넣어서 해시 펑션으로 인덱스를 구해봤더니 0이 나옵니다. 근데 방금 0이라는 데이터를 요 자리에 넣었거든요. 근데 34도 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돌이 났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나게 되면 이 체이닝이라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링크드 리스트를 만듭니다. 즉 요 자리에 와야 될 데이터가 0도 있고 34라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번지를 써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노드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만듭니다. 처음 게 이제 이게 0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0에서 그 다음 34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왔는데 또 여기 0번 인덱스를 가지는 게 또 온다면 또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충돌이 하나씩 날 때마다 이 뒤로 계속 매다는, 그 체인을 묶는다는 게 그런 것인데, 계속 매달아서 링크드 리스트로 체인을 묶는 이런 형태로 충돌을 해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가 들어왔는데 29도 키값에 넣어보니까, 저기 해시 펑션에 넣어보니까 12가 나왔습니다. 근데 12가 아까 있었죠. 요 자리. 그래서 아까 12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29가 오면서 또 충돌이 난 거죠. 여전히 똑같이 충돌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12하고 12가 그 다음 들어온 29를 가리키게 하고, 만약에 이 인덱스 12를 가지는 게 나중에 또 와서 또 충돌이 나면 또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일 값이 나왔는데 11은 현재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고요. 28이 또 11과 충돌이 나죠. 그래서 11 밑에 또 28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에 엮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든 데이터를
지금 요 해시 펑션으로 그려보면 뭐 충돌이 여러 번 나는데요. 충돌이 나는 것마다 이렇게 각각이 그 밑으로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엮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충돌이 뭐 많이 나더라도 충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충돌이 될 때마다 밑으로 그냥 체인으로 따르락 묶으면 되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빼먹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충돌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지금 이렇게 체이닝으로 충돌이 날 때마다 이렇게 쭉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밑으로 다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또는 안 좋은 방법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돌이 났을 때 충돌이 난 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체인을 묶게 되면서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천적으로 이 해싱 방법을 써서 우리가 맨 앞 시간에 맨 앞에 장에서 해싱을 써서 좋아지는 것은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를 할 때 빅 O의 원, 즉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서치하거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 그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 여기 해시 테이블에 체인을 이용해서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놔서 지금 이런 모양이 현재 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11번 이런 데는 이렇게 링크가 3개씩 이렇게 물려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45라는 것을 get 하려고 합니다. 즉 45라는 노드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이 함수를 실행을 하려고 이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를 이제 이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그 45라는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데 45를 해시 펑션으로 돌리죠. 그렇죠? 그럼 해시 펑션으로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1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해시 펑션은 해시 테이블은 뭐였냐면 이렇게 찾고자 하는 키값을 해시 펑션에 돌리면 인덱스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인덱스의 11, 이 경우는 11인데 11로 가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바로 나온다 하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봤죠. 그런데 이 경우는 11이라는 데를 가면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45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치는 알은 거죠. 위치는 알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는 링크드 리스트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뒤져야 됩니다. 요 11에서 따라 내려가서 첫 번째 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맞는지 아니죠? 또 내려갑니다. 두 번째 거 맞는지 아니죠? 또 내려갑니다. 45 이렇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따라서 쭉 서치해 가야 되는 동작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해시 펑션의 장점이 약간 반감되는 것입니다. 해시 펑션은 이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해시 테이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해시 펑션만 돌리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링크드 리스트를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링크드 리스트 할 때 배웠듯이 링크드 리스트는 지금 이런 이 서치하는 동작을 하는 복잡도가 어떻게 되나요? 복잡도가 n으로 증가하죠. 즉 링크드 리스트인 경우는 이렇게 밑에 체인이 3개, 4개, 5개 이렇게 많이 달면 달수록 그것을 서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이 해시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충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를 이 밑으로 길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길게 링크드 리스트가 생성이 됐다면 궁극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쓰는 의미가 속도를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get이라는 함수를 해서 해시 펑션을 돌렸더니 그 위치만 찾아줄 뿐이고 여기서부터는 그 밑으로 따라가면서 링크드 리스트를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링크드 리스트 내에서 찾고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식은 우리가 기존의 해시 테이블의 장점인 요거 비고의 원, 예? 이것을 뭐 잘 얻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충돌을 해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방식은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해서 어드레스, 아까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그 방식인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똑같은 테이블인데요, 해시 테이블 17개짜리를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 똑같은 해시 펑션 키값을 17로 모듈로를 취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우리가 요 순서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받아보는데요. 처음에 6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6을 요 키값에 넣어서 위치를 찾아야죠. 그러면 자기 6번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12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키값을 하면 여기 12 여기 들어가게 됐죠. 원래 비어 있었으니까 문제없이 들어가고요. 32 들어오게 되면 0이 나오니까 이 자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키값이 들어왔는데 29라는 키값을 여기다 넣어서 모듈로를 취해서 계산했더니 12가 나오죠. 근데 12에는 이미 다른 키값이 들어있습니다. 즉 충돌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충돌이 날 때 이 리니어 프로빙 방식은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충돌이 나게 되면 이 테이블 내에서 바로 지금 충돌 났으니까 요 바로 그냥 다음 거에 들어갑니다. 즉 어드레스를 리니어하게, 여기 리니어하게 증가를 시킵니다. 리니어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충돌이 났으니까 이게 어차피 메모리죠. 그래서 요 주소에서 충돌이 났으니까 그냥 그 다음 주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29번은 그냥 그 옆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자기 자리는 아니지만 원래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충돌이 났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키가 28이 들어왔고요. 여기다 넣으면은 28 자리 여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1이라는 키가 들어왔는데 11이라는 키값을 여기 넣어보니까 또 요 충돌이 났습니다. 요 자리죠.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충돌이 났기 때문에 이 11이라는 데이터는 리니어하게 어드레스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데이터가 여기도 차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음으로 가죠. 또 있습니다. 29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음 비어 있을 때까지, 빈 곳이 나올 때까지 리니어하게 하나씩 어드레스를 증가하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이 여기 들어갑니다. 원래 11의 자리는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 들어가지 못하고 요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이 들어오면 요 자리고, 요 23도 여기 보시면 키값이 6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리 못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바로 옆자리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0도 여기 가야 되는데 34가 있다 보니까 옆으로 가고요. 45는 45라면 어떻게 되나요? 45에 모듈로를 취하게 되면 45는 34니까 11이죠. 키값이. 그쵸? 근데 이 45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는데요. 45는 키값이 11입니다. 즉, 요 자리입니다. 여기. 요 자리인데, 자기 자리에 이제 다른 게 있죠. 그래서 리니어하게 이제 증가하면서 보니까 리니어하게 다른데 다음 거 또 있고, 또 리니어하게 증가했는데 또 있고, 또 리니어 증가에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45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뒤로 빈자리 나올 때까지 밀려나서. 지금 그래서 여기 전체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금 여기 29, 11, 30, 0, 45, 23, 7 요것들은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다른 숫자가 다른 키값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나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해서 리니어하게 이동해서 빈자리로 찾아 들어간 그런 키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이 자기 자리가 아니고 다른 옆에 자리나 옆에 자리 이런 데 빈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29, 요거 예를 들면 29를 서치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29를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서치할 때 29를 여기
해시 펑션으로 돌려서 인덱스를 알아내서 그 자리를 찾아가야지 되는데 이것을 넣으면 1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리 12가 나오는데 사실 12에 들어있지 않죠. 그 다음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리니어 프로빙을 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빈자리를 찾아서 옆으로 이동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로 옆으로 이동한 그런 숫자들, 예를 들어 29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 11, 30 뭐 이런 옆으로 이동한 그 값들이 또 옆으로 몇 자리 이동했는지, 한 자리 이동했을 수도 있고 빈자리가 찾으려고 여러 번 옆으로 갔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그래야 우리가 29를 찾아라 할 때 이렇게 키값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12를 찾았지만 이 자리에 들어있지 않고 아까 29가 옆으로 한 칸 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13번을 찾아서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체이닝과는 다르게 아까 체이닝이라는 거는 그냥 충돌이 나면 그 밑으로 이렇게 매다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옆으로 그냥 빈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죠? 예,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시는 이런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 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이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 즉 서치나 인서트나 리무브와 같은 동작을 할 때 있어서 복잡도가 빅 O의 원이다. 즉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가 월스트 케이스에는 n에 비례해서 복잡도 증가하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로그2에 비례해서 로그2로 증가하게 되지만 해싱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n과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해싱을 쓰는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